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SEC와 법정에서 싸우던 리플이 이제 백악관 정책 테이블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XRP 투자자라면 트럼프가 리플을 만난다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FTC 공식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회동은 정말 XRP의 판을 바꾸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된 사실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8월 19일 백악관 회동이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암호화폐 기업 중에 왜 리플이 이 정책 테이블에 들어가게 됐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유한 리플 XRP의 가격과 이 제도권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도에 따르면 8월 19일 미국 백악관 단지 내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되는 공식 정상회의가 아니라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리는 사전 회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0일에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일 회동은 20일 공식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인사들이 먼저 의견을 나누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에서 공식 참여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리플 측에서 갈링하우스의 19일 참석을 별도로 공식 발표한 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SEC 위원장이나 SEC 관계자가 19일 회동에 참석한다라는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SEC가 8월 14일로 예정되었던 암호화폐 규칙 표결 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취소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19일 백악관 회동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무언가 큰 결정을 위해서 SEC 회의까지 취소했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는 거죠. 네, 반대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이 CFTC가 공개한 혁신자문위원회 공식 명단에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이 코인베이스, 크라켄, 크립토닷컴, 유니스왑, 솔라나 랩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나스닥, CME, 그리고 ICE, DTCC 등 미국의 전통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리플만을 위한 특별 회동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XRP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자리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리플의 위치가 분명히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인데요. 과거에는 미국 규제 기관이 만든 규칙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입장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앞으로 만들어질 규칙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네, 물론 이 자문위원회가 법을 통과시키거나 규제를 직접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이름 그대로 CFTC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이죠. 네, 그럼에도 규칙이 완성된 뒤 대응하는 것과 규칙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문제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리플이 이 자리에 포함됐을까요? CFTC가 갈링하우스를 선임한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해 봐야 하는데요. 이 리플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규제 문제를 직접 경험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SEC와 수년에 걸쳐 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결제 사업과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설계하려면 거래소의 의견만 들어서는 부족하겠죠. 결제, 스탁, 스테이블 코인, 토큰의 규제 분류와 같은 문제를 실제 사업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리플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거죠. 다만 여기서도 리플과 이 XRP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달링하우스가 정책 자문위원이 됐다라는 것은 리플이라는 회사의 정책 접근성과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곧 미국 정부가 XRP 사용을 결정했다라거나 정부 기관이 XRP를 매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가 상품인가 증권인지 이번 회의에서 처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26년 3월 SEC와 CFTC가 함께 발표한 공동 해석문에는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함께 디지털 상품의 사례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적어도 현재 두 규제 기관이 공동으로 제시한 해석에서는 XRP가 디지털 상품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정책 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XRP가 상품으로 인정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해석이 미국 의회의 시장 구조 법안과 SEC, CFTC의 후속 규칙을 통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굳어지냐입니다. 기관이 XRP를 거래하거나 수탁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려면 단순히 상품으로 본다라는 문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어느 기관이 현물 시장을 감독하는가, 거래 플랫폼은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가, 수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이 발행사와 거래소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동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XRP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가격입니다. 이 리플이 백악관에 간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CEO들을 만난다라는 제목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 사진이나 우호적인 발언만으로 XRP의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구체적인 정책이나 후속 일정이 없다라면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뉴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기적인 규제 환경입니다. CFTC의 권한과 SEC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거래소, 수탁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이 구체화된다라면 미국 금융기관이 XRP를 취급할 때 느끼는 법률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XRP의 거래와 수탁, 관련 금융상품의 출시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실제 수요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는 것과 XRP의 실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들이 리플의 결제 인프라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거래에서 XRP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따라서 리플 사업 확대는 무조건 XRP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XRP 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려면 규제 명확화 이후에 실제 결제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XRP 사용량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회의 당일 사진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백악관이나 CFTC가 공식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성명이나 회의로 공식 발언이 공개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및 후속 규칙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는 XRP나 리플 USD 또는 국경 간 결제 인프라가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수록 이번 회동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참석자와 결정사항 그리고 XRP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이 내용만 이 원문과 함께 텔레그램에 먼저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한 결과의 경우는 이제 회의 이후 구체적인 규제 일정과 기관별 역할, 후속 문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상품 거래와 결제 인프라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XRP에도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중립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참석자들이 암호화폐의 혁신과 미국의 경쟁력을 강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결정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징성은 있는데 투자 판단을 바꿀 정도의 결과는 아닌 거죠. 네, 가장 약한 결과를 보면 참석 사진과 원론적인 발언만 남고 후속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인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시장 흐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했는가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을 문서로 남기고 어떤 일정을 확정하느냐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의 정책 테이블에 들어갔다라는 상징성은 분명하게 큽니다. 몇 년 전까지 규제 기관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던 기업의 대표가 이제 CFTC
FOMC 공식 자문위원으로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미국 정부의 XRP 채택이나 XRP 가격 상승의 보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회동이 진짜 호재가 되려면 공식 문서와 후속 일정이 나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명확화가 이 XRP의 실제 기관 수요와 사용량 증가로 연결돼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XRP 가격 상승이 확정된 사건이라기보다는 리플이 미국의 제도 설계 과정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회의를 XRP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